지금부터 소수에 관련한 가장 유명한 난제 두 가지, 리만 가설과 골드바우 추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소수에 대해 가물가물한 분들은 오른쪽 카드 영상을 먼저 보고 오길 바란다. 소수는 숫자를 만들 수 있는 최소 단위이다. 과학자들이 원자의 성질을 연구하며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낼 때 수학자들은 소수의 성질을 연구하며 수체계를 발전시켰다. 많은 수학자들이 매달린 만큼 소수에 대한 많은 정리와 증명을 만들어냈지만 이러한 소수는 이상하리만큼 규칙성을 찾기 어렵다. 2, 3, 5, 7, 11, 13, 17, 19, 13,999, 14,009 등 짝수와 홀수도 섞여 있고 차이도 일정하지 않다. 이렇게 수학자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가우스는 소수 정리를 발표한다. 소수 정리란 어떤 x보다 크지 않은 소수의 개수에 대해 대략적인 비율을 알려주는 정리이다. 소수의 분포가 어떻게 될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될 것임을 알아낸 것이다. 근데 가우스는 이를 추측만 했을 뿐 증명하지 못했다. 가우스의 제자 리만은 이 소수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 오일러의 함수를 변형하여 입체적인 그래프를 만드는데 놀랍게도 이 그래프 위에서 4개의 비자면근이 복소평면 위에 모두 일직선상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진짜 쉽게 말해보면 소수의 개수를 찾으려고 식을 만들었는데 그 식의 근을 몇 개 찾아보니까 소수들은 규칙성이 없는데 얘는 신기하게도 근의 실수 부분이 정확하게 2분의 1만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애들도 다 2분의 1만 나올 거라 생각한 게 리만의 업적이다.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 게 우리도 수능 문제 풀 때 수열 문제가 나오면 일단 아무 생각 없이 1부터 몇 개 때려 넣어서 규칙성을 발견하고 그걸로 답을 찾는데 리만도 비슷한 걸 한 것이다. 물론 난이도 자체는 넘사벽이긴 하다. 리만은 이를 정리하여 1859년 주어진 크기보다 작은 소수들의 개수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다. 이 논문이 특별한 이유는 리만이 발표한 논문 중 유일하게 수론에 관한 연구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스승인 가우스를 기념하기 위해 쓰여졌다고 전해지는데 8쪽 분량의 짧은 논문을 쓰고 나서 리만은 바이어스트라스에게 편지를 보낸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리만은 수론보다는 구면기하학의 창시자로 수학계에서는 더 유명하다. 그에게는 숫자 노름보다는 도형이 더 좋았으니 말이다. 리만 본인에게는 이 가설의 증명이 필수적이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수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1900년 제1회 수학자 대회에서 힐베르트는 20세기 수학자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23가지 미해결 문제 속에 리만 가설을 포함시키고 만약 내가 1000년 동안 잠이 들어있다 깨어난다면 아마 제일 먼저 리만 가설은 증명되었습니까? 라고 물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일단 120년이 지났는데도 풀리지 않았고 힐베르트가 다시 깨어날 일도 없다. 만약 힐베르트가 깨어난다면 우리가 배워야 할 수학 분량이 늘어날 수도 있으니 내가 가서 꼭 다시 재워버리겠다. 그리고 이 리만 가설은 2000년 밀레니엄 문제에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리만 가설에 매달리는 걸까? 소수 정리를 증명하려고 만든 리만 가설 대신 1896년 자크 아다마르와 샤를 드라 발레프생이 각각 독립적으로 소수 정리를 증명하였고 1949년에 아틀레 셀베르그와 에르데시팔이 복소 해석학을 쓰지 않은 초등적 증명을 발표하였다. 그런데도 이렇게 매달리는 이유는 리만 가설을 해결하면 소수 정리보다 더 정확히 소수의 위치를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수 정리가 증명된 지금도 25자리 이하인 소수의 개수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소수는 불규칙적이라 여겨지는데 리만 가설이 풀리면 그래도 그 규칙에 대한 실마리가 열릴 수 있다고 본다. 2018년 9월 20세기를 대표하는 위대한 수학자인 마이클 아티아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수학 문제로 손꼽히는 리만 가설을 해결했다는 소식이 전 세계 언론사를 통해 주요 뉴스로 전해졌다. 레바논계의 아버지를 둔 영국인 아티아는 1929년 영국에서 태어난 천재 기하학자이다. 케임브리지대에서 공부하고 당대 영국을 대표하는 기하학자인 포츠의 지도하에 대수 기하학을 연구해 1955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참고로 방금 말한 아티아의 스승이 세계 7대 난제 중 가장 어렵다고 손꼽히는 호찌 추측을 발표한 그 호찌이다. 아티아의 업적으로는 그로덴틱의 리만 로우 정리에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피르처 브루와 함께 공간의 특성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인 K-이론을 제시했다. 이후 K-이론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미해결 문제를 다수 해결하는 쾌거를 이루었고 이 업적을 인정받아 1966년 수학계 최고의 상인 필즈상을 수상했다. 그랬던 그가 독일 하이델베르그에서 열리는 제6회 수학자 포럼에서 리만 가설을 증명했다고 광역 어그로를 걸었다. 내가 리만 가설을 풀었다고 하면 정신병원에 집어넣겠지만 여왕에게 자기까지 받은 수학자가 리만 가설을 풀었다고 하니까 간만에 수학계가 들썩거렸다. 하지만 통상적 기준으로 아티아의 논문은 논문이라 부를 수 없고 증명이라고 하기에는 논리적 비약이 너무나 많았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을 치르더라도 교수님이나 선생님이 점수를 깎을까봐 구구절절 답을 적는데
예전에는 치밀하고 꼼꼼한 논문을 썼던 아티아에 비교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수준이었다. 이렇게 아직까지도 리만 가설은 증명되지 않고 있다. 골드바흐 추측은 오래전부터 알려진 수론의 미해결 문제로 1742년 수학자 골드바흐는 이보다 큰 모든 짝수는 두 개의 소수의 합으로 표시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때 하나의 소수를 두 번 사용하는 것은 허용한다. 쉽게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 짝수인 수 38이 있다고 하자. 38은 두 소수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 38은 7 더하기 31 또는 19 더하기 19로 나타낼 수 있다. 38만 될 수도 있으니까 다른 수를 보자. 5060이라는 짝수는 두 소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두 소수를 1301과 3761로 두면 1301 더하기 3761로 나타낼 수 있다. 혹시 내가 사기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면 소수가 맞는지 확인해 보길 바란다. 이처럼 많은 수학자들은 자신이 본 모든 짝수들을 두 소수의 합으로 나타냈고 IBM에서 컴퓨터를 활용해 4부터 400경까지의 모든 숫자에 대해 성립했기 때문에 앞으로 볼 모든 짝수들도 이렇게 두 소수의 합으로 표현 가능하다는 것이 골드바흐의 추측이다. 이 골드바흐의 추측은 페르마의 밀실의 주요 소재로 쓰였는데 스포 안에 스포를 하자면 영화에선 골드바흐의 정리가 증명되었다. 골드바흐 정리에 대한 최근 성과를 보자면 1930년 러시아의 수학자 레프 시네렐만은 4보다 큰 모든 짝수는 20개의 소수의 합으로 표현 가능함을 증명했으며 수학자들은 최소 소수 개수를 계속 줄여나가며 1995년 프랑스 수학자 올리버 라마레는 6개까지 줄이는 것을 성공했다. 골드바흐의 정리가 맞다면 자명하게 증명되는 골드바흐의 약한 추측이 있는데 이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증명되었다. 1975년 미국의 수학자 휴 몽고메리와 영국의 수학자 로버트 찰스보는 두 소수의 합으로 표현 가능한 짝수와 그렇지 않은 짝수의 비율을 계산하면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하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대부분의 짝수는 두 소수의 합으로 표현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냈다. 2014년에는 폴리메스 프로젝트 8을 통해 일반화된 엘리어 헬버스템 추측이 참이면 쌍둥이 소수 추측 혹은 오차가 포함된 골드바흐 추측 중 적어도 하나는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여러분이 골드바흐 추측을 증명하는 게 어렵다면 차라리 엘리어 헬버스템 추측을 증명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여기서 쌍둥이 소수 추측이 나오는데 쌍둥이 소수 추측은 소수와 그 수의 2를 더하면 소수가 되는 예를 들면 3과 5, 11과 13과 같은 소수쌍들이 무한히 존재한다는 가설이다. 이는 아직도 미해결 문제로 남아있는데 골드바흐 추측과 구조적 유사성이 있기에 두 추측은 같이 다루어져 왔으며 지금까지 검증된 수치적 자료들도 이 두 추측의 유사성을 뒷받침한다. 지금까지 리만 가설과 골드바흐 추측에 대해 알아보았다. 소수는 가장 기본적인 숫자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미해결 문제들이 남아있다. 내가 죽기 전에 이 문제들이 해결될지는 모르지만 많은 수학자들이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언젠간 증명이 나올 거라 믿는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